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유호빈입니다. 일본을 다녀오셨다고요? 5일 동안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꿀 출장들을 다녀오고 있어요. 지금 얘는 닷새 동안 일본을 다녀왔고, 이영빈은 중국 갔다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심히 드리프트를 하고 왔고, 비즈니스 타고. 저는 이코노미였습니다. 아, 이코노미였어요? 네. 아, 일본에 도대체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일본에서 WRC 월드 랠리 챔피언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거기서 열린다고 해서 또 현대가 WRC에 지금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WRC 취재차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WRC를 현대가 우승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그래서 우승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을 꽤 많이 데려갔어요. 네, 뭐 전문지, 뭐 방송, 신문 해서 한 10매체 정도는 온 것 같아요. 현대가 1등 하는구나, 이제 정의선 회장님께서 딱 이 트로피를 받는 그런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려고 데려갔는데, 그래도 나고야 하면 도요타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도요타 공장도 있고 도요타 C가 있잖아요, 나고야.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애국가 울려 퍼지는 그 가슴 뛰는 현장,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효빈 작가가 다녀온 일본 출장설, 요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근데 WRC라고 하면은 세상에 누가 WRC에 관심 있어? 일단 모터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뭐 관심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모터스포츠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왜냐면 지난번에 현대차하고 이 도요타 기어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얼싸안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 이렇게 만나는 건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악수하는 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이렇게 만난다는 거, 여기서 또 무슨 얘기가 오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WRC 자체보다도 지난번에 아키오 도요다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그 반대로 정의선 회장이 답방 형식으로 일본에 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아키오 도요다가 뭐 사랑해요 이런 거 했는데 정의선 회장이 아이시대로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사실 저도 기대하고 갔는데 네. 이번에는 회장님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는 그런 타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거 조금 안타깝네. 어쨌든 이번에 자동차 레이스가 메인이니까 레이스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저 사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예전부터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정의선 회장이 일본에 갔을 때 경차 레이스 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있어야 된다 해서 클릭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사실 그런 정도의 경제력이 없어서 이 자동차 레이스를 그렇게까지 붐업시킬 수 없으니까 모닝 레이스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어요. 모닝 레이스 저도 한 번 나갔었죠. 네. 한 번 나갔었는데 모닝은 진짜 너무 안 인간적으로 너무 안 나가서, 이게 레이스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와, 모닝 사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그런 차였다고 할 수 있죠. 터보였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터보가 없었어. 그거 좀 아쉬웠고, 그것만 잘했으면은 모닝 레이스 지금까지도 이어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의선 회장은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이 서킷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이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정의선 회장보다 더 진심으로 모터스포츠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키오 도요다였습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회장이 되기 전부터 이 도요타의 이사로 지낼 때 이때 모터스포츠 선수로 등장해서 몰래 이 모터스포츠를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이름도 따로 있었죠. 이름도 모리조. 또 모터스포츠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사인을 요구하는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키오가 아니라 모리조라고 또 사인을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뻔히 아는데 부캐를 그때부터 했던 거지. 이분은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레이스도 나가시기도 하고, 요즘도 가끔 레이스에 나가요. 니르부르크링 24시 같은 거 직접 나가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야리스 수소차 이런 것들을 잠깐 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와서 용인에서 막 드리프트를 막 열심히 보여주기도 하고, 정의선 회장 옆에 태우고, 와, 그래도 되는 건가? 그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그만큼 자동차에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자, 그래 WRC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보고 온 게 그러니까 WRC라면서요. WBC 아니고. 아, 네, WBC 아니고 WRC입니다. WRC.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월드 랠리 챔피언 모터스포츠라고 하면은 F1 같은 이제 서킷에서 자 준비 땅 출발해가지고 이제 한 20명 가까이 되는 드라이버가 이렇게 도는 20차량이 동시에 도는 그런 경기죠. 네 10개 팀의 20 드라이버가 지금은 경기를 치르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도는 게 F1 레이스라고 하면 WRC는 그럼 어떤 거예요? WRC는 이렇게 정해진 서킷을 돈다기보다는 눈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정말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좁은 길을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옛날에 그 우리가 봤던 요거군요. 그러니까 끈 하나 있고 거기 옆에서 사람들이 막 미친 척하고 경기 보는 거. 아, 네 맞습니다. 막 드리프트하고 막 지나가는데 거길 사진을 막 찍고 있는 이런 목숨 걸고 보는 거. 그거. 아, 네 맞습니다. 줄 하나 쳐져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 이게 뭐 내 목숨 지켜주는 건가? 그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지? 저도 이번에 그 현장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요즘은 좀 안전이 많이 강조돼서 그런지 거리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말리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야. 아유 가면 안 돼요 했겠지만 그게 예전에는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여서 요즘하고는 또 다르지 않았을까. 이 영상을 보면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끈이 없어. 아예 줄 없어. 이 드라이버가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 멋졌죠. 진짜 멋졌죠. 이게 진짜 남자.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구경할 때 여기 이렇게 있어 앞에 차가 오는 거에 맞춰서 뒤로 피하는 거야. 그룹 B는 우리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500마력이 넘었어. 근데 1톤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에 제트 엔진을 단 것 같은 그런 자동차들인 거예요. 비행기랑 막 같이 날아가고. 야 미쳤죠 미쳤죠. 그 옛날 영상을 확실히 보니까 요즘 WRC 인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왜인지도 알 것 같아요. 아 그룹 B여야 된다? 그룹 B. 그룹 B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요. 그래서 이게 금지됐어요. 이게 금지되고 조금 더 완만하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신만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 영상들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 요게 WRC예요. 자 그래서 레이스가 어떻게 또 달라요? 어떤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1은 준비 땅 하고 20대가 한 번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지금 WRC는 총 8대가 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8대가 한 2분 간격으로 이렇게 한 대씩 출발합니다.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을 재고 21번의 랠리를 진행하는데 그 21번의 랠리 동안 걸린 시간을 모두 다 더해서 그렇게 해서 우승자를 정하고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약간 타임어택 같은 거군요. 아 카트라이더에서 타임어택 같은 그런 느낌. 이 WRC든 F1이든 시즌 안에서 세계를 돌면서 경기를 계속 이어가서 그래서 전체 시리즈를 딱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F1에선 그랑프리라고 하고 그리고 전체를 챔피언십이라고 하는데 WRC에선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네, WRC는 그냥 각각의 랠리의 이름만 정해놓고 그랑프리라는 이름은 딱히 정해놓지 않고 뭐 시즌 챔피언은 챔피언이라고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레이스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스를 다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나는 매뉴팩처러, 그러니까 제조사 부분, 그리고 하나는 드라이버 부분.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1등하면 드라이버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매뉴팩처러 그러니까 이 차의 제조사가 1등하면 제조사가 챔피언이 되는 그런 두 개의 챔피언을 시상한다는 거군요. 네. 그럼 WRC도 그렇고 F1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보면은 WRC에서 현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실 지금 WRC는 네. 세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요타, 포드 이렇게 세 개의 팀이 있는데 네. 현대 세대, 도요타 세대, 포드 2대 이렇게 해서 총 8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대는 몇 등 정도 했어요? 이번 랠리 전까지는 현대가 매뉴팩처러도 1등, 드라이버도 현대 소속 드라이버가 1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대단하네. 드디어 현대가 WRC 종합 1등을 달성하는구나. 현대가 기존까지 이제 매뉴팩처러 우승은 2번을 했었고요. 네. 드라이버 우승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드라이버가 꽤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 티에리 누베 선수가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관의 제왕. 아 그래요? 콩지노 같은 느낌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습니다. 콩라인. 네. 계속 2등이었다. 2등, 3등, 2등, 3등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그래요. 네. 진짜 잘하는데 아깝게 2등, 3등을 하던 드라이버다. 그래요. 띠리 누빌. 알겠습니다. 그래요. 누빌 선수가 1등 그리고 현대가 1등 이번에 하게 되는 건가요? 현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초청했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사실은 현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가는 기자들도 그럴 줄 알고 모두가 그럴 줄 알고
첫날 이제 가자마자 감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감독님이 이번 시즌에 부임을 하셨거든요. 시릴 감독이라고 이제 시릴이요? 르노 F1 팀에 있는 그 시릴 일주에 나오시는 그분? 첫날부터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티에리 누베 선수가 드라이버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첫날 순위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8명 중에 7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등이 어떻게 7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막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티에리 누베 선수가 자기 본인 인스타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터보 차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정확하게는 이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첫날에 그렇게 고전을 했는지. 터보차저는 이게 현대가 만드는 것도 아닐 텐데 피아가 공급해주는 부품이죠. 터보 차저가 뭐 자기가 제작할 수도 없고 자기가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피아가 공동으로 나눠주는 거군요. 네. 주최 측이 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참 애매하다. 그런 게 아닌가 저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첫날은 그래서 첫날 들어와서 차를 고치고 둘째 날부터는 다행히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됐군요. 네. 예, 격차가 좀 벌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누비 선수는 이미 격차를 좀 벌려놨었기 때문에 리타이어만 안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점수를 확실히 벌어놔서 이제 완주만 하면 돼 라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도요타 스타디움에 시상식을 하는 걸 보려고 이제 여유롭게 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같이 간 기자님 중에 한 분이 야 우리 애국가 못 듣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TLB 1등, 2등 오트타낙 선수가 있거든요. 오트타낙 선수가 이렇게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앞으로 한번 구르고 옆에 이렇게 또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차가 완전히 반파돼서 빠져버렸습니다. 리타이어군요. 네. 선수들은 다치진 않았고 선수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리타이어가 됐는데 WRC가 리타이어라면 그 앞날까지 벌어졌던 포인트 모두 그냥 몰수해버리죠. 네, 없어집니다. 근데 누비라고는 관계 없잖아요. 누비라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대의 관계가 있죠. 현대가 이 매뉴팩처러 1등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탈락을 하면서 현대에서 나오는 3개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아예 빵점이 돼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등비등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랠리까지 동점, 도요타가 앞섰다가 동점 계속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네. 마지막 랠리에서 이제 미켈센 선수가 또 나무를 한번 들이박는 바람에 이길 수 있었는데 뭐 들어오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시상식 때 미켈센 선수도 이제 모든 선수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대씩 라이트가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나무를 들이받았지만 어쨌든 완주는 했다. 네. 근데 점수는 그다지 많이 획득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총점 시즌 총점으로는 3점 차이로 도요타가 우승을 했습니다. 도요타 딱 홈그라운드에 가서 거기서 지다니. 역시 레이스라는 건 항상 의외성이 있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레이스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2024 WRC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최종 결과는 드라이버 챔피언은 현대 소속의 티에리 누베 선수가 1등을 했고요. 네. 매뉴팩처러 우승은 도요타 가주 레이싱이 갖고 갔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아무튼 티에리 누빌 선수 그래도 한번 우승을 차지하고 마네요. 현대차가 이제 WRC에서 철수 안 합니까?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시스 브랜드로 WEC를 2026년부터 참가를 한다고 하고 WRC는 또 뭐예요? WEC는 이제 소위 말해 우리나라에서 르망 24시 내구 레이싱을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26년에 참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티에리 누베 선수가 재계약을 했는데 마침 2025년까지 1년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도 2년은 하는데 근데 1년 1년이면은 이거 묘하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WRC가 철수하는 건 아니냐 2025년까지만 하겠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질문하시면 어차피 답변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현대차 직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아무도 물어보시는 분은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답을 알 수 없는 상태. 그렇지만 WRC를 매뉴팩처러 우승 그리고 드라이버 우승까지 공동으로 딱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WRC의 마무리를 지을 때는 그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근데 WRC, WEC까지 한다고 하는데 현대가 이렇게 모터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요즘 들어서 WRC는 아무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현대가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현대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8팀이 하고 있었어요. 시트로엔도 있고 푸조도 있고 뭐 많이 있었죠. 네, 뭐 많은 그런 유럽의 브랜드들도 많이 있었는데 폭스바겐도 있었고 사실 네. WBC가 유럽에서도 경기를 거의 다 대부분 치르다 보니까 WRC 예. 네, 그랬는데 지금 다출사고 3팀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현대가 WRC를 계속 참가하고 있는 건 양산에 관련이 많아서 이 WRC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하긴 F1은 오픈 휠 같은 경우는 실제 양산차랑 전혀 다르니까 그래도 이건 박스카고 박스처럼 생겨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박스카라고 하고 이 F1 자동차처럼 생긴 걸 뭐 포뮬러카라고도 하지만 오픈 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오픈 휠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차하고 너무 다른 형태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기술이 양산차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르노가 F1 하이브리드가 F1 아르카나에 하이브리드. 들어갔다고. 아 아르카나 있구나. 아 그걸 몰랐네 내가. 아이고 참. 콜레오스. 르노 브랑콜레오스 F1 기술. 들어가고. 아 그렇구나. F1 기술을 실제 이어받은 건 메르세데스 벤츠 프로젝트 1. 아, 그것도 사실 뭐 양산이기는 한데 EMG1. 그거는 엔진 자체가 F1 엔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F1이다. 그래서 F1보다는 WRC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양산 데이터를 얻는데 유용하다 이런 의미이군요. 아, 네, 현대 쪽에서는 그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현대가 그동안 좀 해외 시장에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현대가 그래서 WRC 같은 걸 하기 전에는 뭐 보증을 늘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그 약한 내구성을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잡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WRC에서 내구성을 좀 증명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현대차의 어떤 싸구려 차 이미지, 그냥 재미없는 차 이미지, 그냥 가전제품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WRC가 그런 이미지 변신에 톡톡한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WEC는 어쨌든 24시간을 주행하니까 니르부르크링 24시도 24시간 주행하니까 아, 그렇죠. 적어도 내구성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니르부르크링 24시는 실제로 자동차 양산차의 이 내구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니르부르크링 24시와 다르게 WEC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가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네시스 브랜드를 붙일 뿐이지 물론 엔진은 현대가 만들기 때문에 엔진 기술은 어느 정도 얘기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른 회사라서 글쎄 양산이라기보단 이미지를 얻는 거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정희선 회장님 직접 보셨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영상 아니 근데 찍을 때 이거 너무 회장님의 뒤만 찍으셨어요. 앞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셀카봉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좀 아쉽네. 취재하기가 상당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이때 뭐라고 하셨는지 멘트 살짝 들어보도록 하죠.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잘 만들어내는데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팀들을 위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수소 쪽 얘기해서 같이 좀 잘 협력하려고 합니다. 약간 좀 근데 기자가 조금 언짢은 말투인데? 아, 좀 일전에 사건이 조금 있었어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은 11시에 집합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회장님은 그 시간에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랑 만나서 뭐 악수도 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저희가 도요타 스타디움에 갔을 땐 두 분의 만남이 다 끝나 있었습니다. 이건 좀 잘못했다 현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 먹는 건데 그것도 일부 기자는 그걸 또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현대에서 초청해서 간 거고 예. 도요타 코리아 측에서 초청해서 간 기자님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침부터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이건 좀 그래서 도요타 아키오 회장 단독 인터뷰, 그러니까 길에서 지나가다 인터뷰도 5분 이상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먼저 가 있었던 거구나. 네, 맞습니다. 현대 쪽에서는 거기 먼저 가서 뭐해요 할 것도 없는데 이러고서 안 갔던 거고. 시상식은 어차피 오후 5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배려해 준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잘못됐구나. 네.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언짢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정희선 회장님이 악수하는 장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실제로 현대에서 공개해 주셨고, 근데 이번 사건으로 저희는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현대하고 도요타가 서로 손을 맞잡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어요. 미쓰비시하고 손을 잡으면 잡았지. 그거는 상상할 수 있어. 그건 가능해. 그 대 도요타를 어떻게 손을 잡아? 있기도 힘든. 그리고 대 GM하고 어떻게 손을 잡아? 이것도 야, 저게 현실인가? 저게 말이 되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자동차라는 물건은 다른 사물하고 다릅니다. 이런 스마트폰은 지금 이게 인도에서 나왔든 뭐 중국에서 나왔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이게 중국 차다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 독일 차다 그러면 일단 좋게 보잖아. 한국의 자동차도 예전 같으면 한국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저평가됐는데 이제 한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플러스 요인인 거예요. 현대차가 한국 기업이 아니고 어디 우즈베키스탄 기업이었으면 그러면 누가 그 차를 사겠나? 아무리 똑같은 품질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향상됐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대차도 큰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회사가 정말 가까워진 것 같고 우리나라 위상 이제 일본과 대등하게 오히려 더 때로는 높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회사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것 일본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게 신문 맨 뒷장을 보면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접혀 있는 부분 딱 펴면 여기 있는 광고. 한 면의 광고에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도 써 있고 아니, 그래요? 일본말로도 써 있고. 일본 일간지에 네, 일본 일간지. 사진은 용인에서 열렸던 현대엔 도요타 가죽 페스티벌에서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하고 도요타 아키오 회장하고 이렇게 같이 서 있는 이런 사진을 넣어서 현대차한테 어쨌든 드라이버 첫 우승을 거뒀으니까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10개의 매체에 그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되게 재밌네요. 사실 이거 굉장히 멋있고 우정이 여기 느껴지는 그런 광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동차 세일즈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오로지 비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현대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선의로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자동차를 파는데 급급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도 느껴지게 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도요타가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요타를 다시 보게 되는 부분도 있네요. 축하를 해주는 건 고마운데 약간 좀 놀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약간. 아니, 근데 사실 이 신문 광고라는 게 전날에 가야 돼요. 최소 전날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리타이어를 할 거라고는 아마 도요타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일본이 정말 빠르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우승을 감안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대인배처럼 보이기도 아니, 하네요. 그랬겠죠. 여튼 그래서 두 분이 뭐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던가요? 두 분이 한 얘기는 수소 협력을 잘 해서 뭐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한마디 정의선 회장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동안 근데 놀라운 게 도요타하고 현대하고 수소 협력을 같이 하겠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경쟁자의 느낌이었죠? 수소 쪽에서는 뭐 도요타가 미라이를 팔고 있고 현대는 넥소를 팔고 이렇게 해서 약간 경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수소 협력을 좀 잘 해보겠다, 잘 하려고 한다 이런 멘트를 기자 인터뷰에서 좀 해주셨어요. 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수소가 워낙에 시장이 작고 이거를 각각이 다 경쟁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BMW도 도요타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도요타하고 해서 뭐 기술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수소가 시장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는 시장이고 딱 잘라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용차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현대와 도요타의 협력은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러 회사들이 어깨를 딱 걸고 우리가 남인가? 이러면서 협력을 하는 것이 미래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갔을 때 미라이가 꽤 돌아다니더라고요. 미라이는 완전히 풀체인지를 해서요. 지금 넥소보다 더 신차예요. 넥소는 이제 신차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못 나왔던 거지. 그래서 넥소의 후속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거 나오게 되면 아마 미라이보다 더 예쁘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니시움을 기반으로 한 이니시움이 기반일까? 저는 이니시움 형태의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내놓게 되면 이건
자, 아무튼 수소 이렇게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뭔가 장밋빛 꿈을 꾸던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그런 과거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전 세계가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결국 배터리 기술 발전은 획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이 밀도나 이 성능이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배터리만큼 빠르게 진화되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지금 배터리 기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어요.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수소에 집중하는 회사가 별로 없고 게다가 이 수소를 갖고 승용차에 어떻게 이걸 더 강화해서 얼마나 더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건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수소 자체도 어떻게 만들 거야? 전기는 친환경 발전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원자력 발전으로 이산화탄소 없이도 만들어내는데 수소는 지금 친환경으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언젠간 수소가 친환경으로 만들어지겠지라고 내다보는 건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는 지나치게 낙천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수소가 그럼에도 상용에서는 분명히 시장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는 빠른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소도 우리나라에서 트랙터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 세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동차에는 수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단하신 두 회장님께서 머리를 잘 맞대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좋겠고요. 어떻게 손잡아서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수소 말고. 너무 경쟁 관계다 보니까 이 도요타와 현대는 손을 잡았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많진 않죠. 왜 많지 않냐면 똑같아요. 현대가 벤치마크로 삼았던 딱 그 대상이 도요타이기 때문에 도요타에서 요 차가 나오면 요 차를 만드는 거야. 똑같은 세그먼트에 똑같은 차를 계속 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만한 기술력이 그다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도요타와 손잡는 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도요타랑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면 좋겠고, 그리고 레이스도 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기술적인 협업에서는 이 도요타보다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중국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더욱더 손을 많이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수많은 기업들하고 손잡고 있는데 그 중에 도요타하고 손잡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모터스포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카 유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경기를 마구마구 찍어와서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중계권이 중계권이 있어서 네. 이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제공한 영상을 90초 이내, 그러니까 89초까지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일본 가서 들었습니다.